안녕하세요. 김경훈 기타 교실입니다. 오늘 제가 택한 곡은 박인희 씨의 그리운 사람끼리 택했습니다. 자, 역시 이 노래도요, 7080 통기타가 굽히던 시절의 대표적인 곡이죠. 자, 박인희 씨는 참, 역시 그 독특한 보컬에 또 작사, 작곡을 박인희 씨가 꽤 했더군요. 이제 또 이 삼박자 왈츠 곡을 꽤나 또 많이 작곡을 하셨어요. 뭐 이렇게 모닥불도 그렇죠.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곡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그리운 사람끼리도 역시 4분의 3박자 왈츠 곡입니다. 정말 그 가사는 단순하지만 굉장히 그 감성적인 그런 낭만, 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곡이죠. 아름다운 노랫말에 또 쉬우면서도 굉장히 정감이 가면서 그야말로 세월이 흘러도 그죠? 그 가치가 퇴색하지 않은 정말 통기타 포크성의 명곡 중의 명곡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굉장히 연주도 쉽죠. A 마이너, E, 뭐 G 이 정도 코드, D 마이너를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초보자들도 정말 그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굉장히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좋은 곡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제 그 편집한 책을 보면 포크송 1권에 이제 들어있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영상 찍으려고 준비를 하다가 음원을 들어보면서 전주를 편곡을 하지 않은 걸 알게 되고요. 급하게 이제 찍기 전에 전주를 독주로 편곡을 했는데요. 자그마치 16마디입니다. 꽤나 길지요. 그런데 이게 보기보다는 좀 단순합니다. 그리고 또 전주 없이 하자니 좀 싱겁고 그렇죠. 그래서 전주를 조금 수고를 해서 전주를 좀 독주로 편곡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좀 아이디어를 내어서 급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업그레이드된 악보를 잠시 보여드리면 이렇게 16마디 제가 메모도 이렇게 이제 해놓았죠. 나중에 중간에 그 간주로 또 똑같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단에 첨부되는 영상을 참고하셔서요. 조금 이렇게 오선지에 그려 넣는 그런 좀 수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찌 보면 낭만적이고 그죠? 재미있는 시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전주를 위주로 우선 강의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곡을 들어보면요. 우리가 기타를 정튜닝을 하고 쳐보면 아, 이게 B 마이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B 마이너로 하게 되면 코드가 아무래도 이제 또 난이도가 갑자기 높아져 버리죠. 그래서 그냥 카프를 편리하게 이 플랫에 끼우고 A 마이너로 하게 되면 아주 쉽죠. 예. 이거 결코 편법이 아니죠. 예. 도구를 우리가 지혜롭고 적절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자, 첫 마디부터 한번 진행해 보죠. 자, 첫째 마디를 보시면 아주 간단하죠. A 마이너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이제 표시되어 있는 마디의 그 코드들은 코드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드가 거의 다 제대로 잡혀지는 경우는 몇 마디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은 약식으로 누르든 아니면 필요한 구성음만 누르면 됩니다. 처음에 라 하나만 눌러놓고 시작하면 되겠죠. 자, 5번 선 베이스를 먼저 퉁기고 오죠. 그리고 눌러놓는 라, 그리고 1하는 그대로 둡니다. 그 다음에 2번 선에 시, 다시 라, 그 다음에 도 하나 눌러주시고 라, 네,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라, 시, 도라고 하는 주선율, 그죠? 주선율이 이제 중간중간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가게 되면요. 6번 선과 2번 선 개방현이죠. 두 줄, 그죠? 전체 다 빼죠. 2번 선과 6번 줄을 퉁기면서 3번 선의 첫 번째 칸 솔샵을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구성음은 전부 개방입니다. 아르페지오 형식,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마디 넘어가면 그대로 또
이 솔샵은 둡니다. 나중에 좀 쓰이기 때문이죠. 그대로 둔 채로 2번 선과 6번 선 개방현을 또 동시에 둡니다. 그리고 이제 미를 더하기로 눌러주죠. 그리고 3번 선 둘째 칸의 라를 이제 반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그리고 눌러져 있는 미는 또 튕겨주면 되죠. 그리고 라를 떼면 아까 미리 눌러 놓았던, 그죠? 두 번째 마디부터 눌러져 있었던 솔샵이 사용이 되죠. 이렇게, 그렇죠? 자, 이때 이제 오른손의 운지를 보시면 제가 천천히 쳤기 때문에 그냥 왼손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오른손은 거죠? 이렇게 쳤죠. 네, 이렇게 이제 4번 줄이 엄지가 담당하게 제가 그냥 쳤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조금 속도가 붙게 되면 엄지손가락보다는 4번 선을 집게손가락으로 쓰는 것이 보다 합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줄을 뭘로 쓸까요? 2번 줄을 A로 쓰겠죠. 또 3번 줄은 M을 쓰게 되고요. 그리고 4번 줄에 I.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 세 손가락은 기본적으로 1번, 2번, 3번 줄에 할당이 되죠. 우리가 주로 이제, 그죠? 이렇게 이제 아르페지오가 그렇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인데요. 여기 세 번째 마디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났죠. 그래서 조금 더 합리적인 어떤 손가락의 놀림을 위해서 위치를 한 줄씩 올렸죠. 1, 2, 3번 줄에 쓰던 손가락을 2, 3, 4번 줄로 이렇게, 그죠? 옮겨서 이렇게 되죠. 그러면 6번 줄 개방과 2번 선을 이제 반지 손가락과 맞잡고 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한 줄 건너뛰면 이제 집게 손가락이 4번 줄에 미. 그리고 라는 이제 자연스럽게 M이 오죠. 3번 줄. 그래서 이 세 번째 마디는 이제 이런 운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것도 제법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클래식 기타를 어느 정도 중급, 중상급 정도 가신 분들이 이게 별로 문제가 아닌데요. 이제 핑거링의 주법에서 그냥 아르페지오 주법만 통기타에서 주로 쳤다면 조금 귀찮고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 곡 정도만 연주를 하는 걸로 만족한다면 굳이 손가락을 바꾸지 않고 그냥 엄지가 4번 줄을 충겨주셔도 이렇게 조금 바쁘지만 괜찮습니다. 하지만 나는 조금 더 내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많이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조금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 가게 되면 원위치가 되죠. 그러면서 A마이너지만 A마이너의 코드 폼대로 다 짚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 생략하고요. 약식 폼으로서 이 두 손가락만 라와 도를 사용하는 조금 이 약식의 폼을 쓰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마디로 오게 되면 다섯, 여섯 번째 마디는 첫 번째, 두 번째 마디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마디는 솔샵 그대로 두고요. 역시 2번 선과 6번 선 개방현을 퉁기고 눌러져 있는 솔샵 퉁기죠. 그 다음에 이제 멜로디는 도는 이제 2번 손가락으로 번호가 운지가 2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 솔샵은 계속 쓸 거기 때문에 계속 눌러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첫째 칸에 2번 선, 3번 선에 이렇게 두 손가락을 사용해서 누르는 그런 이제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레는 새끼손가락으로 멜로디가 파트가 되고 솔샵은 그대로 있죠. 연결해보면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디 넘어가면 1번 선과 5번 선 개방현이니까 그냥 다 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셔야 하는 게 왼손의 번호, 즉 운지인데요. 자, 제 손을 보시면 라와 도를 누르는데 집게손가락 쓰지 않죠. 대개는 우리가 뭐 이렇게 누르게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음 마디의 진행을 위해서 미리 이제 작전을 세운 것이죠. 다음 마디로 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3번과 2번 손가락으로 운지 번호를 정한 것이죠.
자, 뭐 이 두 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대개는 라도를 이렇게 짚었던 걸 이렇게 조금 다른 폼이 되었을 뿐이지 어려운 건 아니겠지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9번째 마디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 9번째 마디의 구성음을 보면 첫 번째 음이 이제 파인데 2번 동그라미, 즉 2번 선이죠. 그리고 손가락의 번호는 줄 마이너스 2번, 즉 가이드 핑거, 가이드 라인을 쓰죠. 그리고 뒤따라오는 3번 줄에 있는 3번 손가락도 역시 가이드 라인 표시 있죠. 그래서 2번과 3번이 도와 라를 눌렀던 이 두 손가락을 떼지 않고요. 그대로 5플랫과 7플랫까지 이동하는, 그죠? 가이드라인으로서 손을 떼면 안 되죠. 가볍게 줄타기를 해서 오는 그런 손가락의 모양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 뗐다가 다시 누르는 것보다는 훨씬 실수를 안 하겠죠. 한번 눌러놓은 손가락을 그대로 미끄러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왼손의 운지에서 가장 기본에 들어가는 원칙, 많은 그런 어떤 규칙과 원칙이 있습니다만, 가이드 손, 즉 우리말로 바꾸면 길잡이, 안내, 이 길잡이 손가락을 얼마나 잘 자연스럽게 쓰느냐는 굉장히 왼손의 안정감에 큰 기여를 합니다. 필수적으로 이거는 습관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잘 보시면요, 8, 9마디를 자, 맞춰졌죠? 재빨리 가서 2번 줄을 치죠. 4번 손 개방인과. 그리고 이제 눌러주면 이제 라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솔샵으로 하나 미끄러지죠. 다시 또 돌아오고요. 그대로 11번째 마디 가면 그대로 쓰죠. 새끼손가락 할당된 칸이 들어가면 2번 줄에 소리 나오죠. 떼면 판은 자동으로 나오죠. 그리고 다시 1번 선과 5번 선 개방현을 치면서 3번 손가락에 가이드라인이 붙어 있죠. 예, 개방현을 퉁기면서 내려오는 시간이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내려와서 땅 치면 되는 거니까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셔도 되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13번째 마디 오면 이 도와 라가 그대로 사용이 되는 A 마이너니까 미만 누르면은, 그죠? 그냥 해결되죠. 그 다음에 이제 14번째 마디는 E 코드죠. 그대로 건너뛰면, 예, 그죠? 줄 하나씩 이렇게 폴짝 건너뛰면 그 E가 되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도가 하나 있죠. 그리고 이제 A 마이너가 되지만 개방으로 시작하죠. 5번 선 개방현 쳐주시면서 이제 구성음 하나씩 약식으로, 그죠? 그리고 개방현을 퉁기고 이동하죠. 1번 선에 라, 5플랫, 그죠? 제가 지금 카포를 끼웠기 때문에 실제로는 7플랫이지만 카포를 끼운 곳을 0으로 생각하고 지금 번호를, 그 플랫 번호를 말씀드리는 것이죠. 혼돈이 없기를 바라고요. 자, 다시 15번째 마디 개방 이용하면서 5, 그리고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7의 시 역시 떼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 8. 그러면 이제 세 손가락이 나란히 다 포개면서 다 눌러졌죠. 그 다음에 떼면은 시는 저절로 나오죠. 또 떼면은 라는 저절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개방현을 퉁기면서 손을 이동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내려와서 도, 시. 이렇게 전주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중간중간에 연결하지 않고 쭉 끝까지 지금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에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다른 곡에서도 설명했던 것이 또 반복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뭐, 2번, 3번, 아니 10번 들어도 뭐 나쁠 건 없죠. 혹시 또, 약간 기억이 안 나시거나, 알고는 있지만 조금 더 제가 설명하는 각도나
어떤 표현이 다를 수 있으니까요. 분명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그 넷째 마디까지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없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세 번째 마디에 와서 제가 이제 2번 줄로 반지 손가락이 이제 줄이 3개가 이렇게 옮겨질 수 있다는 거 했었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고요. 제가 조금 삑사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에서 8마디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셋째 마디의 오른손의 이제 손가락을 쓰는 어떤 그 줄이 조금 달랐다는 것이었죠. 운지의 조정, 오른손의 조정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마디는 왼손의 운지를 연구를 했다는 얘기였죠. 라도를 1번, 2번이 아니라 2번, 3번으로. 왜냐? 그 다음 마디 9번째 마디, 즉 5포지션으로 옮기기 위한 가이드 손을 미리 준비했다는 뜻이죠. 네. 뭐 옛날에 이런 구호가 있었지 않습니까? 유비무환. 준비를 잘 해놓으면, 그죠? 우환이 없다는 그런 말이죠. 기타에 적용을 해보면요. 미리 여유가 있을 때 준비를 해놓으면 어려운 부분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풀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보시면요. 자, 제가 8, 9마디를 원속도대로 한번 해보죠. 자, 제가 실수를 하지 않았죠. 상당히 바쁘고 빠른 것 같지만요. 이게 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서 위치만 잘 찾으면 되죠. 그리고 1번 손가락도 처음에 안 누르죠. 1번 손가락도 2개 파와레를 치고 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유가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천천히. 네, 이렇게 되었죠. 다시 한번 제대로 속도를 해볼까요? 그죠? 네, 이 세 마디는 한 번만 움직이면 세 마디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 자리에서 그대로 줄만 택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조금 시간을 투자를 해서도 설명해야 될 부분이 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9번째 마디 3번째 박자의 멜로디 라인 솔샵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이제 가이드 표시가 있는 1번이죠. 마이너스 1. 그럼 뭐 어디냐? 라이에서 5플랫 라이에서 4플랫 솔샵으로 이제 내려오는 가이드 라인이죠. 그리고 다시 그 마디 넘어가면 다시 라로 되돌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살토라는 주법을 쓴다는 얘기죠. 즉 여기서 보면 엄지가 이제 대략적으로 집게 손가락과 맞잡는 위치, 즉 5플랫, 4플랫 그 사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9번째 마디 처음에 자 움직여서 그죠? 파레 라레 그리고 이제 솔샵으로 미끄러지는데 자 보통 이제 초보자들이나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분들 보면요 집게 손가락 하나만 가면 되는데 이게 전부 두 손가락이 전부 이렇게 딸려가게 됩니다. 같이 그게 뭐 자연스럽겠죠. 어쩔 수 없이 딸려가는데 제 손을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안 딸려가죠. 정말 1도 움직이지 않죠. 가만히 있고 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엄지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엄지의 위치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지와 맞잡는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중지와 맞잡는 위치. 자, 다시 보면 지금 이렇게 올라왔죠. 그러면 중지는 어디에 있냐면 6플랫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중지는 여기 있는데 이 엄지는요 중지와 맞잡지 않죠. 검지 뒤쪽이나 검지보다 조금 더 바깥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형상이 되죠. 잘 보시면
이렇게 되죠. 제가 말하는 거는 엄지가 중지까지 들어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까지. 자, 이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왼손의 자세 중의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수준이 높아져서 독주곡을 연주하거나 이럴 때 정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를 알게 됩니다. 아니, 그런 독주곡 가지 않더라도요, 그리운 사람끼리에서도 이게 이미 편리한 것은 아니죠. 요긴하게 쓰인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자, 가겠습니다. 옆으로. 자, 저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 저도 이런 폼입니다.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게 어긋나는 얘기죠? 좀 전에 라도에서 올 때부터 미리 그럼 올 것이냐? 이건 좀 어렵습니다. 해보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가이드라인으로 올 때에는 그냥 편하게, 그죠? 집게 손가락보다 약간 바깥쪽에 자연스럽게 있어도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네 번째 플랫, 4플랫 정도의 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집게는 5플랫이죠. 여기 6플랫이고. 자, 그러면 다시 보시죠. 이게 이제 자연스럽죠. 자, 이제 라를, 자, 여기서 와가지고요, 파와 레를 치는 그 시간이 흐르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라를 친단 말이죠. 자, 라를 이제 잡았습니다. 그리고 3분절에 레를 한 번 더 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솔샵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솔샵이 라에서 솔샵으로 내려가기 직전에나 조금 전에 이미 들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엄지를 옮길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 하는 계산이 나오죠. 그게 어디냐 하면 파와 레로 가서 퉁겼습니다. 파. 그리고 이제 레를 퉁겼죠. 그 다음에 이제 라를 퉁길 때쯤 이게 들어오는 것이죠. 자, 제 손가락이 보일 겁니다. 처음에 파, 레, 라를 누르려고 할 때 엄지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오죠. 이 중지가 맞닿는 지점까지. 그죠? 그러면서, 자, 보시죠. 파, 레, 라 같이 왔죠? 그리고 이제 이 위치에서 가만두면요, 집게손가락이 잘 옆으로 살토 주법이 됩니다. 즉, 엄지 가만히 있고 얘가 한 칸 그냥 쑥 보세요. 자, 제 두 손가락이 가만히 있죠. 착 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돌아오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럼 엄지를 어떻게 할 거냐?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 마디에 양쪽 미를 퉁기면서 이제 움직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이 9번째 마디 솔리샵, 즉 셋째 박자에 있는 여기 솔리샵을 치기 바로 직전 라, 레, 요 두 개의 음을 치는 그 타이밍에 엄지를 움직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긴 시간을 할애한 이유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런 것 정도까지를 유튜브 강의에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게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분들 영상을 제가 다 본 건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작심을 하고요. 여러분들한테 정말 저를 만나서 1대1 레슨 받는 것 이상으로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조금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이제 앞에서 보면 뒷부분이 안 보이지만 그래도 한번 이 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 9마디 다시 하겠습니다. 천천히. 자, 약간 움직이는 게 보이죠? 이때 했다는 얘기죠. 다시.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네. 시간이 25분이 벌써 넘어가고 있네요. 제가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적당하게
이제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길면 여러 가지 또 중간에 끊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영상은 일단은 마무리를 하고요. 또 다음 편에서 나머지 이 전주 부분에서 또 이야기할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추임새 부분과 마지막 엔딩까지 해서 다음 시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